어제 업무 보고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는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을 하나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추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고, 이게 뭔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정쟁으로 이게 막 휘말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북한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 두 국가론을 아주 명확하게 천명을 여러 차례 했었죠. 이에 따라 남한을 완전 적국으로 규정을 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남한이라는 호칭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북한으로 불리는데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자. 국호명,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으로 불러주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라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라. 대통령은 그렇게 탐탁지 않게 들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이제 정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호칭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헌법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영토 규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우리 영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의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그것을 점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왜 그렇게 북한에만 이름까지 조선으로 불러주자라는 주장을 이 대목에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미국이나 일본 등 좀 관계가 깊은 이런 국가들에서는 북한을 위협, 스트레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우리는 지금 북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역사도 있는 것이고, 바로 DMZ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위협으로 바꾸자, 북한을 조선으로 바꾸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말로 그것을 감싸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자라고 제안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정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정동영 장관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화 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에 플러스인지 의문 들 때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평화 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건 뭐 분명하잖아요. 어제 업무 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저희가 다시 봤습니다. 보고 지금 얘기 나누는 건데, 분명히 대통령이 이거 정쟁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평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누가 들어도 받아들인 게 아닌데, 지금 정동영 장관은 평화 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왜 저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네, 뭐 이제 장관이 뭐
대통령께서 반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께서 잘 짚어주셨지만 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하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보류하라는 말이잖아요, 저거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봤을 땐 반대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실익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것이 휘말려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동의하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라고 얘기하기도 그리고 뭐 보류를 넘어서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그럼 이거를 추진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이신 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신 입장이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궁색하게 말씀을 하신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봤을 때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이 뭐 통일, 뭐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 뭐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통일부 장관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국제 정세가 바뀌었고 네, 네. 이제 북한과의 관계 자체도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네. 통일부 장관의 저런 스탠스 자체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 네. 조금 더 현실론적 접근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제가 문해력이 또 딸리는 건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아이디어, 이런 제안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공식 자리에서도 이미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게도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국-조선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다만 북한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들어보시죠. 우리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팀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전하고 있는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북한은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아까 괴뢰족, 막 적대국 이러고 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벌써 예전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열심히 또박또박 다 불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상민 최고가 얘기를 해주셨듯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너무 과거의 그 북한과의 관계 때의 상황을 지금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사고방식에서 계속 머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정부 내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매파와 비둘기파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존에 이제 미국 중심의 국제 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의 관계 구조들을 존중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가자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축은 전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극화되는 상황들에 맞게 우리의 외교적인 전략 방향들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북한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전략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후자에 아마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국내의 과정에서 소위 국호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의 문제로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건 좀 너무 안 나갔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의하면 소위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인정해야 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따라서 적이고 뭐고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거냐면 남북 간에 합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잠정적 특수관계가 소위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다른 논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공식적인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전략에 네. 뭔가 좀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 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서 요즘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빈총 경계 근무도 오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탄창을 제거하고 보초를 서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도 북한이 싫어하니까 또는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자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정동영 장관은요, 업무 보고 전날 언론 사전 브리핑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표현도 멈출 필요가 있다. 이제는 주적이라고 부르지 말고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장관들한테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주적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위협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법 체계하고도 안 맞죠. 사실 뭐 간첩죄나 이런 것들도 적국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사실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어야 되는데 너무 현 체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2005년도에 통일부 장관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땐 저러시지 않았어요. 어허. 왜? 북한 입장이 그랬으니까. 어허. 근데 지금은 북한 입장이 두 국가론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또 바뀌었어요. 지금 두 국가론을 지지하고 이미 통일백서에는 두 국가론이 적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어디 보니까 뭐 이 통일론이가 폭력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론이가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물론 깊은 속뜻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 언어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주적이 아니다. 주적은 북한 맞죠? 그 누가 주적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AI를 보더라도 주적에 대해서 물으면 정치적인 뭐 입장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에러가 나오고 네. 자 이러면 AI 전쟁이 AI가 이제 전쟁에 깊숙이 개입할 텐데 그럼 거기다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경질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이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조선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일단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정동영 장관이요, 평화 공존 발전 구상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또 다른 부처와도 또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의견에 이견을 표출한 겁니다. 사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이상적인 말씀을 우리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좀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꾸죠. 어쨌든 잘 서로 협조를 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꾸죠. 어떻게 보면은 외교부에서 보면 너무 이상주의자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같은 정부 부처끼리도 통일 정책이 저렇게 결이 달라서야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결이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요하게 보는 어떤 관점 자체에 기본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견이 표출되는 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끼리도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잘 정리된 방향과 전략들이 공유가 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부처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표면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가 가고자 하는 노선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뭐 일치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조율은 분명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갈등의 노선이라던가 뭐 파로 갈려서 그러니까 뭐 자주파냐 동맹파냐 이런 식으로 갈려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듯한 그런 기사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도 계속 포착이 되어 왔고 불필요한 갈등들이 계속 표면화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일종의 소모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다. 앞서도 통일부가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 둘 사이의 조율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으니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어떤 원활한 업무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